안녕하세요. 메가잡 스터디의 이창현입니다.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제 여러 분들 거를 이제 심사를 하다 보면 가끔 조금 이제 좀 특색 있는 자소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경우냐 있냐면 아무리 뭐 한글 사용이 늘어났다고 해도 아직까지 여전히 이제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에 한자 사자성어를 사용하시거나 또는 이제 유명한 인물의 명언, 그러니까 좋은 인용구 같은 거를 이제 자기소개서에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각자 자기가 이제 정말 이 말은 내 인생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되게 와닿는다. 이제 공감을 하는 그런 말들이나 여러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관세사 시험 공부를 할 때 힘들죠. 당연히 이제 뭐 대학교를 졸업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취업한 친구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내가 이게 시험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붙는다는 보장이 되는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힘들죠. 그때 이제 제 친구가 제 도서관에 제 자리에다가 이제 써주고 간 말이 이제 저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없다라는 말이었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엔 내가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더라도 누군가는 나와 비슷하고 거의 이제 흡사한 이 길을 걸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나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글귀였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제 강의나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제 이 문구를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처럼 이 말이 너무 멋있어서 난 자소서에 꼭 써야겠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과연 이게 자소서에 한자성어, 내가 좋아하는 한자성어나 이런 명언 같은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이제 과연 도움이 될 거냐, 그 부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자소서의 사자성어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뭐 사자성어는 실제 생활에서도 뭐 자주 쓰는 말이기는 하죠. 뭐 쉬운 것도 있고 정말 처음 들어보는 어려운 말, 진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 사자성어 이 한자 딜레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누구나 다 아는 거, 정말 그런 거를 쓰면 식상하죠. 이 사람 뭐 다 아는 얘기를 뭐 이렇게 쓰냐, 식상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제 나만 아는, 정말 이 한자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한자를 쓴다? 그러면 또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성어가 들어간 자소서를 이제 읽다 보면 딱 명확하게 비유를 잘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딱 이 딜레마인 거예요. 쉬우면 쉬워서 별로고 어려우면 어려워서 별로예요. 이 중간에 그거를 딱 조절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사자성어를 쓸 때는 그건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이제 말을 인용하는 거. 이거는 예를 들면 자소서에 어떤 말을 쓰고 이거 누가 했다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말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누군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정말 이 말한 사람이 내가 지원한 회사의 뭐 회장님이나 아니면 뭐 아주 큰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한 말이면 누구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이제 내가 쓰는 스토리와 연결을 시킬 거냐, 이제 그 부분의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예요. 사자성어를 쓰는 것도 좋고 인용구를 쓰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잘만 쓰면 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인용한 그 말이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주장, 내 강점, 뭐 내 경험, 이거랑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거지로 껴 맞추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도 아, 뭐 그렇구나, 이런 정도의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사자성어를 쓸 거냐, 뭐 인용구를 쓸 거냐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둘 다 쓰기가 애매한 경우라면 그냥 그래도 차라리 인용구가 좀 더 읽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사자성어는 제가 봤을 때 만에 하나 읽는 사람이 그 내용을 모르면 그렇게까지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솔직히 인용구는 어떤 사람 거를 쓰더라도 못 알아듣지는 않고 이 내용 파악이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신다면 인용구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두 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뭐 성장은 고통을 동반한다. 하지만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실패, 뭐 경험, 뭐 어떤 노력을 했냐, 이런 거랑도 연결이 되고, 뭐 팀워크는 꿈을 현실로 만든다. 이건 뭐 협업할 때 쓰면 정말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다자성어를 쓴다라고 하면 어떤 게 어렵고 어떤 게 쉬울까? 그랬을 때 제 나름대로 그냥 주관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려운 거는 예를 들면 박이부정, 얇고 넓게 깊이 있지 못한다. 경국제에서 뭐 나라와 세상을 다스린다. 망향진단, 복철지계, 상산구어, 산에서 물고기 구한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제가 봤을 때 이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거는 쓰는 게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누구나 알 것 같은 거, 뭐 과유불급, 뭐 진인사대천명, 일치월장, 고진감래, 이런 거는 그냥 고진감래를 쓰고 옆에 한자를 쓰고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으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쓸 이유도 없고요. 그냥 아니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풀어 쓰지 않고 저는 뭐 어려운 일을 하면서 고진감래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쓰신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글의 내용이나 이게 풍성하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진짜 자칫 잘못하면 약간 현학적, 그러니까 좀 아는 거를 티내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쓰실 때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하여서 쓰시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좀 이런 걸 쓰시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좀 다른 사람과의 좀 차별화를 시키고 이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으신 것 같은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쓰면 분명히 좋습니다. 근데 잘 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쓰신다면 제 생각으로는 사자성어보다는 그냥 누구나 쉽게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몰라도 그 말의 뜻을 이해하기 쉬운 인용구를 쓰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